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어느덧 최종전, 올 시즌 볼만찬의 정규리그 마지막 프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리뷰 때 찬 기자와 같이 앉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 한 해 구독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희가 또 한 번의 무사 완주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 기자는 창원 출장 그리고 미리 잡혔던 금일 인터뷰 일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아마도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서 보낼 예정이니까요. 그 점 양해 바라겠고 이번 최종 라운드는 이제 강수수라고 일단은 일컬어야 될 것 같은데 세 팀의 잔류 싸움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12월 2일 수원에서 자동 강등팀이 결정이 나는데요. 세 팀이 얽혀있는 경기부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챔권에 있는 팀들의 경기까지 6경기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널 B부터 갑니다. 첫 경기는 2일 오후 2시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원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처음에 파이널 최종전이 수원과 강원과 수원의 단도대 배치로 정해졌을 때 개인적으로는 연맹이 너무 인위적으로 일정을 짠 게 아닐까? 그 전에 자동 강등 팀이 결정이 나지 않고 설마 최종전까지 갈까? 사실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중립팬 입장에서 좀 살펴보자면 가장 흥미진진한 어떤 대진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경기 전 버전으로 볼 때 강수수 세 팀 중에 가장 유리한 건 아무래도 승점이 1점 많은 강원이겠죠. 모든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경우 11호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고 지더라도 수협도 진다면 11위로 승강 피오에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이 자동 강등될 그 경우일 수도 있죠. 강원이 수원에 패하고 수협이 비기거나 이기면 강원이 12위가 됩니다. 수원은 일단은 승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점을 따면 수협 제주전 상황을 봐야 하고 3점을 따면 수협 제주전을 볼 필요 없이 자동 강등을 면합니다. 양팀 모두 승점 1점보다는 당연히 승점 3점을 목표로 싸울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은 똑같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돌입 이후에 최근 4경기를 보면 패무, 승승 나란히 2연승 중인데요. 공교롭게도 최근 2연승을 한 상대가 정규리그 내내 이기지 못했던 팀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양 팀이 마지막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색깔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수원은 최근 3경기에서 6득점, 경기당 2골씩 넣고 있습니다. 라인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거나 하진 않지만 공격 진영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위주의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공격 전략의 다변화를 깨하고 있고 이게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격수 출신인 연기훈 감독의 어떤 성향이 경기장에서 실현된다고 보여지고 반면 윤정환 감독은 안정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걸로 좀 유명한데요.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넣고 단 1실점.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전방에서 이정엽, 김대영 콤비가 살아나고 있고 브라질 가브리엘 갈레고 웰링턴과 같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백업으로 출전한다는 점 이런 어떤 구상이 효과로 드러나고 있고요. 일단 외인 공격수를 선발로 쓰는 팀은 수원, 외국인 선수를 교체로 쓰는 팀은 강원 이렇게 차이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수원의 창과 강원의 방패로 볼 수 있지만 수원의 최근 스타일을 볼 때 무턱대고 창을 이렇게 휘두르는 스타일은 아니고 강원도 뒤로 물러서서 방패 뒤에 숨는 스타일이 아니라 창으로 막고 방패로 공격하는 등의 색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핵심 결장자가 있다는 건데요. 수원은 염기훈 대행체제에서 허리를 지키고 파이팅을 불어넣은 이종성이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상대 미드필더를 강한 압박으로 잘 묶었던 게 이종성이라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인데요. 한석종이 지난 슈퍼매치에서 모처럼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된 것을 볼 때 한석종 투입 가능성이 있고 부상을 털고 돌아온 김보경으로 미드필더를 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은 윤정환 감독이 이 타이밍에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리더십 공백, 리더십 결여 상태에 빠진 건데요.
그래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정경호 코치가 성남 시절에 감독 대행을 맡았던 어떤 경험이 그래도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참 뽑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고민 끝에 그래도 베테랑으로 하자. 네, 수원은 안병준, 강원은 이정협으로 하겠습니다. 두 베테랑 장신 공격수는 득점력 그리고 공중볼 장악 능력 여기에 포스트 플레이도 똑같이 능하고 무엇보다 중압감을 이겨낼 단단한 배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상을 해보면 제가 이 프리뷰 대본을 쓸 때 두 경기에서 무무를 생각했는데 창 기자가 먼저 대본을 썼고 먼저 무무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틀어서 수원 승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 두 경기 수원의 두 경기에서 제가 승승 찍어서 모두 맞추기도 했고 홈 경기란 점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창 기자는 무승부, 양팀 모두 조심스러운 경기를 할 것 같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창 기자입니다. 출장 중인 관계로 앵글이 좋지 않죠. 예, 차 안에서 제 차도 아니고 남한테 빌린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할게요.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역시 아무래도 9위를 확정지은 제주보다는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수협 쪽으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경기죠. 수원FC의 목표는 하나, 승리뿐입니다. 이기지 못해도 이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감안하면 일단 무승 행진을 끊어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수원FC는 일단 분위기 전환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이번 주 초였죠. 수협 수뇌부와 김도윤 감독이 만났습니다. 네, 거취를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요. 수뇌부 쪽에서 이 마지막까지 김도윤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김도윤 감독 역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그러면서 고참을 중심으로 선수단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수원FC는 최근 3연패 포함 8경기 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수비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지난 강원전에서는 7경기 만에 무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수 둘 다 좋지 않았거든요. 일단 벼랑 끝에 온 만큼 선수들의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스쿼드 상황 썩 좋지 않아요. 이광혁이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수비 쪽에서도 지금 우고 고메스, 오인표, 정동호의 몸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나서긴 했지만 이영재, 이승우의 컨디션도 100%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무리해서 나서기에는 부담이 큰 경기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형태로 경기를 치를 공산이 좀 커 보이고요. 제주는 지난 대전전에서 패하면서 스플릿 후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잔류를 확정지은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정조국 대행이 마지막 경기인 만큼 선수들을 다잡았다고 하는데 경기력과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는 역시 득점포 가동이 중요하거든요. 서진수를 먼저 쓰고 유리 조나탄을 조커로 쓰고 있는데 일단 두 경기 동안은 침묵을 했습니다. 제주는 기존의 부상자 김주공이 뛸 수가 없고요. 여기에 또 어느 정도 회복은 했지만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구자철의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수비진에서는 지금 정훈과 연재현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는 기존 멤버들이 모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의 제주 틀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2승 1무로 절대 우위를 보였습니다. 3대0, 5대0 경기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였는데요. 특히 수원FC가 제주를 상대로 올 시즌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기록 같습니다. 결국 수협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무득점 징크스를 끊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수원FC가 홈에서는 꽤 골을 넣었다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를 꼽으면 수원FC는 그래도 신바람을 내야 경기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이승우가 중요해 보이고요. 제주에서는 올 시즌 수협 상대 3골을 기록 중인 유리 조나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해보면 저는 무승부, 수협이 지지도 이기지도 못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만 기자도 무승부 예상했네요. 수원FC의 중압감이 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서울전입니다. 타이틀이 걸렸다기보단 자존심이 걸린 경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는 물론 있습니다. 대전은 다사다난한 시즌 홈팬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랄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번의 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티아고 득점왕 만들기라는 목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17골, 18골을 넣은 주민규와 한 골 차로 벌어진 상태인데 그런데 대전이 대놓고 티아고 득점왕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이후로 귀신같이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지난 두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 약간은 침체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티아고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민성 감독이 공격수 주변 환경을 바꿔서 티아고의 득점을 이끌어낼지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티아고는 지난 8월 서울과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이끈 바 있어서 아마 서울전에는 자신감을 안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슈퍼매치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길 바랄 것 같은데요. 서울은 올 시즌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팀이 총 4팀이더라고요. 울산, 포항, 전북. 여기까지는 뭐 다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대전입니다. 대전과의 3번의 맞대결에서 1무 2패, 특히 원정에서 2패를 당하면서 자존심에 생채기를 입었는데, 승점 2점 남은 하스왕 최다 승점, 역대 최다는 2019년 상주 상무가 55점이었는데요. 서울이 현재 54점입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팀 득점 최다 득점 목표를 삼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대전을 한번 잡고 시즌을 마치겠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전은 일단 티아고는 공격 선봉으로 세울 것은 좀 기정사실로 보이는데요. 나머지 자리에는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센터백 조유민이 누적 경고에서 돌아오지만 미드필더 이현식이 누적 경고로 빠지고요. 후반기 측면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은 강윤성, 베테랑 오재석은 부상 여파가 있습니다. 특히 측면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종전이면 한 번도 못 뛴 백업 골키퍼에게 기회를 주곤 하는데, 제가 기사와 방송으로도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 이창근이 K리그1 최다 선방 기록까지 단 2개만을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개의 선방을 한다면 역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창근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은 김진규 대행, 그 김진규 대행이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감독 대행으로 마지막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진규 대행은 슈퍼매치를 마치고 이승준, 안재민이란 이름을 직접으로 언급했습니다. 올해 입단한 오상고 출신 신인들인데, 그러니까 다음 시즌을 앞두고 리프레시 차원에서 이런 신예들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아마도 조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키플레이어는 대전 티아고, 서울 윌리안으로 하겠습니다. 티아고는 마지막 경기에서도 골을 노리고요. 윌리안은 대전 소속으로 지금 서울로 임대를 와 있잖아요. 이날이 임대 신분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윌리안이 서울의 2경기 연속 침묵을 깰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상해보면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살짝 떨어지고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골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대1 또는 0대0 정도의 무승부가 좀 예상이 되고요. 창기자는 대전 승, 대전 홈이고, 그리고 대전이 서울에 강했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파이널 A로 가겠습니다. 3일 오후 2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대구의 홈이지만 인천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대구는 스플릿 라운드 이후 승리하지 못하면서 6위가 확정됐습니다. 아챔2 진출에도 실패를 했죠. 반면 인천은 이날 경기의 결과를 따라서 아챔 엘리트, 아챔2 진출 혹은 빈손의 시즌이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겠죠. 분위기는 좋습니다. 최근 2연승. 주역은 단연 최우진, 홍시우, 박현빈, 박승호 등 인천 유치원생들입니다. 최악의 부상러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죠. 베테랑 자원들의 이탈로 기회를 잡은 인천의 젊은 재능들이 자신의 가치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승을 확정짓긴 했지만 최강 울산을 잡은 데 이어서 아챔에서 까다로운 요코하마까지 꺾었거든요. 특히 최우진, 홍시우는 인천의 약점인 좌우 측면을 지금 강점으로 바꾸면서 팀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홍시우는 공격 자리에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니 오히려 이 자리로 가고 나서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할 정도로 경기력이 아주 좋아요. 지금 경기력과 결과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만큼 최종전에서도 이들 연건들을 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이명주, 제로소, 은포크도 복귀각을 재고 있거든요. 물론 추운 날씨 때문에 무리하지 않을 공산이 크지만 이들이 벤치에 가세한다면 인천은 한층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골키퍼 김동원도 군 입대 연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는 역시 이근호 이야기를 해야겠죠. 20년간 프로 무대를 누볐던 이근호 선수가 이날 경기를 끝으로 공식 은퇴를 합니다. 이근호 선수 2004년 인천에 입단해서 2007년 대구로 이적했죠. 축구의 전성시대를 열었다는 이 대구 땅인데요. 이후 상주, 전북, 제주, 강원, 울산 등을 거쳐서 다시 대구로 돌아왔죠. 제2의 고향과도 같은 대구에서 은퇴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이근호 은퇴식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역시 최고의 선물 뭐겠습니까? 승리가 되겠죠. 근호 형에게 지금 승리를 안기자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대구의 스쿼드 변수는 역시 바셀로스입니다. 세징야가 브라질로 돌아간 후 공격 쪽에서는
마셀루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돼 나왔거든요. 복귀는 했지만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전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진용이 누적 경고로 뛸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습니다. 황재원이나 박세진 선수가 이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1승 2무로 인천이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6승 4무 1패로 인천이 절대 우위에 있어요. 특히 대구 홈에서도 3승 1무 1패로 강했다는 점. 하지만 올 시즌 대구가 많은 팬들이 운집한 홈 경기에서는 패배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키플레이어 인천 2004년생 최우진, 그리고 대구의 1985년생 이근호로 하겠습니다. 무려 19년이나 차이가 나는 K리그의 현재와 미래 간 싸움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인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기세가 워낙 좋다고 하겠습니다. 만기전 대구 승리 꼽았네요. 근호옹을 향한 감동의 세레나데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5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포항전입니다. 네, 광주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3경기 연속 무승 중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4위 전북에 0대2로 패하면서 추격을 허용했죠. 여전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출전권이 달린 3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4위 전북과 1점, 5위 인천과 2점 차에 불과해서 최종전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무승부를 거두더라도 유리한 건 맞지만 그래도 자력으로 승리를 통해서 엘리트에 진출하길 바랄 것 같습니다. 네, 포항은 지난 대구전 승리로 2위를 확정했죠. 네, 김기동 감독 부임 이후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 이미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ACL 주중 하노이 홈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팬들이 그러더라고요. ACL 오전 전승을 하니까 아침의 미넨이다. 네, 그 정도로 최근 흐름이 좋은 팀이 바로 포항인데요. 포항 입장에선 이날 저도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김기동 감독이 주중 하노이전을 임하는 자세를 볼 때는 2군, 1.5군 내보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사는 에이스 고영준의 복귀 여부죠. 지난달 말 전북전에서 부상해서 한 달째 결장 중인데 복귀의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광주전을 통해 복귀가 점쳐지고 지난 하노이전을 통해 김승대가 부상해서 복귀했잖아요. 그런 만큼 모처럼 김승대 고영준이 나란히 2선을 지키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승욱이 누적 경고로 빠지고 그리고 오베르단, 완델손, 정재희, 백성동, 김종우, 김용환 등등이 부상 중인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1.5군이 나올 가능성, 로테이션을 크게 돌릴 가능성 역시 열려 있습니다. 박승욱의 자리 여러 선수가 있는데요. 시즌 초반에 반짝 활약했던 박건우가 모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베테랑 신광훈이 모처럼 라이트백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하노이전에서 휴식한 제카의 출전 가능성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주의 스쿼드 상태 최근 들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우선 핵심 미들이자 멀티플인 이순민이 경고 누적을 싣고 돌아왔고요. 올 시즌 돌풍의 핵인 그래서 이순민과 정호연이 나란히 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티모와 아사니도 주력으로 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경민은 이미 돌아왔고 근데 백하와 아론은 부상 여파로 일찌감치 시즌을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이정일 감독이 활용할 카드가 최근 몇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가 아닐까 싶어서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좀 키플레이어를 꼽자면 포항에선 이호재 선수로 하겠습니다. 비록 PK골이 2골이 있긴 했지만 ACL 포함해서 3경기 연속골, 마지막에 좋은 기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아사니로 하겠습니다. 광주가 최근에 득점이 터지지 않아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사니가 유로 본선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좋은 기운을 광주에 입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올 시즌 양 팀은 3번 맞대결을 했고 1승 1무 1패 그리고 5득점 5실점 아주 팽팽했습니다. 올 시즌 두각을 드러낸 두 지도자의 지략 대결을 보는 것도 이 경기를 즐기는 숨은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상해보면 저는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전술적으로 아주 팽팽한 명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창 기자는 광주 승,
광주가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시즌 K리그 대망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입니다. 사실 이번 스케줄이 나오고 전북 쪽에서 좀 볼멘 소리가 좀 있었어요. 전북 입장에서는 이 울산의 우승이 유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산의 우승 파티가 될 최종전에서 들러리가 서는 그림에 대해서 좀 약간 언짢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현대가 더비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전북 입장에서는 무척 중요한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북의 현실 때문인데요. 올 시즌 무관에 그친 전북 입장에서 아챔 엘리트 진출은 마지막 자존심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미 자력 진출에 실패한 지금 광주가 승리하지 못하길 바라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현대가 더비 승리입니다. 전북은 일단 무조건 울산을 잡아야 하거든요. 자칫 패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4위까지 주어지는 아챔2 진출마저도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또 울산도 이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 지난 시즌 우승 확정 후 파티로 치른 제주와의 최종전에서 1대2로 패하면서 다소 뻘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올해만큼은 꼭 승리, 그것도 최고 라이벌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즐기겠다는 각오입니다. 두 팀은 주중 아챔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울산은 태국, 전북은 홍콩을 다녀왔는데요. 두 팀 모두 아침 16강의 기로에서 나란히 승리를 챙겼습니다. 울산은 빠툼의 3대1, 전북은 키치의 2대1 승리를 거뒀어요.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울산은 사실 지난 인천전에서 긴 휴식으로 경기력이 정상이 아니었는데 빠툼전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고, 전북은 모처럼 연승에 성공하면서 기세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하루 먼저 경기를 하고 로테이션까지 했던 울산이 좀 우위에 있죠. 전북은 또 키치전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고요. 울산은 보야니치 정도로 제외하면 큰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승현의 컨디션이 관건이긴 하지만 김영권, 김기희가 다시 중앙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다른 선수들도 태국 원정을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북은 핵심인 왼쪽 풀백 김진수가 누적 경고로 뛸 수 없는 게 아쉬울 것 같아요. 정우재가 그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구스타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북 역시 기존 자원들의 출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스쿼드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2승 1패로 울산이 앞서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현대가 더비는 모두 울산의 우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북이 올해 원점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울산은 홈 극강, 전북은 원정 부진의 흐름이 마지막 경기에서도 이어질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75분에서 90분 사이에 득점이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현대가 더비 팀 최다골을 기록 중인 엄원상, 그리고 전북에서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인 송민규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해보면 저는 울산 승리, 홈이점과 그리고 최근 상승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만 기자는 무승부 꼽았네요. 상대가 전북이라면 울산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38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대박 관중, 대박 경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